우리 뇌의 구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 뇌를 안으로 약간 들여다보면은 이걸 신경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나라는 아까 물음을 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유빈이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없죠. 혼자만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우리가 만약 보고 있으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존재란 네트워킹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할게. 이게 뇌 구조의 뇌 신경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뇌는 이런 신경망으로 돼 있어요. 연결로 돼 있는 거야. 민성이, 유진이와 민성이의 관계가 뭐야? 형동생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친구랑 우리 친구도 분명히 형동생이나 친구라는 관계가 맺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이들이 찢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런 관계가 없다라면 존재의 여력을 주지 않습니다. 뇌의 존재는 우리가 지능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좋고 싫음의 하나의 노드에서 발생된 연결의 과정이 지금 대학이라는 큰 관계의 객체를 두고 있어요. 내가 이 대학이라는 관계를 가기 위해서 장벽처럼 느끼고 얘를 계속 드라이브 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무수한 기억장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유빈이 안에 엄마랑 갔던 놀이터도 있을 거고 아빠랑 갔던 독서실도 있을 거고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들이 시냅스라고 얘기하는 연결의 강도. 놀이터 갔을 때는 연결 강도가 1이었어. 근데 아빠랑 갔던 놀이동산 롯데월드는 3이었어. 그럼 누가 더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롯데월드가 남지. 이게 뇌야.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기억장치들이 남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도 무수한 속성값으로 넣어놓고 걔네를 연결시켜서 이러한 연결의 강도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유튜브랑 뭐가 달라? 라는 형태의 강도로 연결해놨어. 근데 이 연결 과정이 없으면 기억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 이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제일 중요해. 이걸 꼭 기억해줘. 우리의 뇌는 뭘로 돼 있다? 연결로 돼 있다. 네트워크로 돼 있다로 봐줘. AI한테 없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AI한테 무수한 지식을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AI가 할루시네이션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AI는 이걸 못해요 라는 걸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AI한테 정확히 없는 거는 세계관이라는 게 없어요. 세계관 되게 좋아하지.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30년 동안에 내가 모든 연결의 과정을 세계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30년 산 사람 없지? 아직 세계관이 완성되지 않은 거야. 세계가 30년 동안에 내가 경험한 관계의 끈들을 모아놓은 게 세계야. 인간은 세계관들이 다 존재해요. 유빈이가 살았던 모든 관계의 끈들, 내가 좋았던 거 싫었던 거 그 관계의 끈들이 유빈이의 세계관이야. 정확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30년 정도 지나면 얼추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게 세계예요. LLM이 이게 없어. 뇌과학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모든 지식의 관계도를 얘한테 넣어놨어요. 얘한테 넣어놨는데 세계가 없으니 얘가 할루시네이션이라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들을 줄 때가 있어. 이게 세계관의 오류야. LLM이 없는 거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끈을 상호작용을 계속해. 유빈이는 오늘 나랑 보면서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계속 집착하면서 말을 시키는 거야? 라고 유빈이가 약간 트라우마처럼 막 관계의 끈으로 남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질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떻게 생각해? 질투가 누가 봤을 때는 스토킹의 한 개념으로 너무 집착하는 이걸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근데 누구한테는 사랑의 표현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중첩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LLM들한테 언어를 다 넣어놨는데 얘가 이 중첩 개념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의사결정합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 상호작용을 하냐라는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유빈이도 유빈이의 세계관이 있을 거잖아요. 관계로 맺었을 거잖아. 그게 좋던 싫던 내가 노력했던 노력하지 않았던 그 안에서 유빈이는 의사결정합니다.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약 2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써요. 의사결정하는데. LLM이 의사결정하는데 판의 한 3분의 1 정도를 써요. LLM은 에너지를 되게 크게 쓰면서 의사결정한 거지. 우리는 요만한 에너지로 의사결정합니다.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에너지로 의사결정을 해. 그래도 우리가 연봉이라는 기준으로 가치평가 당하기도 하잖아. LLM이 보다는 인간이 더 효율적이에요. 인간의 의사결정 체계는 이 점 하나로 의사결정하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구조화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세계관이 있고 얘는 세계관이 없다라는 점이 차이예요. AI라는 거는 그냥 정의를 내릴게요. 여러분 정의예요. 정의를 내리자면
AI라는 의미는 사실 인격도 감정도 다 모르겠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기술이자 도구로 바라봐. 이해 갔어요? 근데 기술이나 도구를 산업혁명이 왔을 때 기술이나 도구를 썼던 사람들이 있고 기술이나 도구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존재해.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닐 것 같아. 어저께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보는데 AI를 써야 되냐라는 물음을 되게 많은 거야. 영적이 없는 AI한테 우리가 이들의 지식을 써야 되냐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토론하는 거죠. 여러분도 때로는 모르겠어. 이 학교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AI의 기술이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활용을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그냥 맞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AI의 지식이 선생님보다 높다면 그걸 활용하는 게 무조건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용을 하는 게 맞아.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AI 안경 써도 된다는 게 풀려 있어. 규칙으로 그걸 삼지 않겠지. 하지만 규칙이 그렇다면 써야 된다. 쓸 수 있는 최대한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술인데 우리 인간이에요. 원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는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계속 물었던 거고 사실 1시간 반 정도에 다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인간이라는 객체는 모든 사물적 객체, 식물이나 나무 혹은 동물이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 TV 같은 객체죠. 이 모든 객체와 동일한 속성이 있는데 그 동일한 속성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생존하고 싶어 한다라는 객체. 우리는 에너지를 쓰지만 사실상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돈을 벌어서 계속 생존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은 이게 안 되면은 불안정한 존재가 돼요. 아까 네트워크라고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원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태어나오면서 우리의 존재는 부모라는 존재의 연결성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없으면 유빈이가 있었을까? 존재하지 않았겠지. 유빈이가 유빈이라고 이름 주어진 부모와 우리가 불러주는 우리가 있어서 유빈이가 존재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유빈이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끈들이 부모나 여러분들의 연결성이 끈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에너지를 보존하고 싶은데 모든 객체가 마찬가지예요.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기술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요. 근데 기술이라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AI라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AI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그냥 지금 AI로 2차 방정식 너무 잘 풀지? 지금도 쓸 거지. 앞으로도 계속 쓸 거지. 나오는 기술이 있으면 계속 쓸 거잖아. 부모는 이미 안정적인 개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개를 확장하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내 개를 지키는 에너지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에너지를 쓰게끔 돼 있어. 그런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관계의 개를 펼쳐야 되는데 그 개를 붙잡고 있는 건 세상의 관계이자 기술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펼쳐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계 안에서 가장 탄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관계의 끈으로 돼 있어.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관계를 뭘로 정의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불안해가 맞아. 근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관계의 개를 확장하는데 불안감이 없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사랑이라는 관계로 정립돼 있다면 관계의 개를 확장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AI라는 기술이자 도구가 와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겁니다. 앞으로 2, 3년간 볼 수 없는 형태가 발견될 거고 나는 뭘 해야 되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던지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거를 관계의 개로 펼쳐야 되거든. 메타인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에너지를 막 써서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개라는 걸 펼칠 때 여러분들이 상처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실패자라는 낙인도 찍혀 있을 거고 혹은 관계를 맺었는데 불편한 관계 안에도 들어갈 거고 혹은 그 불편한 관계가 맺어졌는데 여러분 끊어내면은 더 힘듭니다. 아주 더 너무 힘들 거예요. 그 상처들이 남아있으면 개를 펼치기가 더 힘들어. 근데 온전히 여러분들이 개를 펼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해.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객체가 있어야만 한다. 그게 우리가 태초에 나온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은 움직이진 않을 거야. 근데 기술은 움직일 거고, 친구는 움직일 거고, 사회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거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펼칠 때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계도가 사실 기독교와 거의 같아. 근데 그들은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 그 당시에 독선이 생긴 거야. 그들의 객체. 하나님의 관계의 끈이 중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펼쳐진 거야. 근데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걸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AI라는 것의 의식을 굳이 끊어야 될 이유는 없다. 잘 쓰셔서 본질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고 쓰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빛낼 빛과 소금으로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끝인 것 같아요.